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입니다. 피 끓는 청춘도 아니고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부증이 있나 하는 고민에 아이들에 더욱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제품을 떠난 지 오래고 남편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이유로 저보다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점점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도 잦아지더니 외박을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남편은 강하게 부정하며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너한테 기대도 안 했지만 집안 꼴은 이게 뭐고? 네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얘가 이렇게 얼굴이 상했겠니? 네 남편 의심할 시간에 밥이라도 한 끼 더 해 먹여라. 라며 저를 질책하셨고 남편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네가 어디 무슨 증거라도 잡고 와서 큰 소리를 쳐야지. 이러다 내 아들 말라 죽겠다. 집구석이 편한 애야 바깥에 나가서도 맘 편히 일하지. 네가 이러는데 어디 애비가 회사라도 편히 다니겠냐? 하시고는 시댁으로 가지 않으시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 신신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씻을 때 핸드폰도 봤지만 이상한 연락은커녕 연락처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제가 미쳐서 이상한 생각을 한 건가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모든 답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죠.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 수능 전후로 몹시 바쁩니다. 작년에는 3학년 학년 주임까지 맡아 대학 진학에 졸업식 준비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날은 졸업식을 마치고 회식까지 하고 와서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습니다. 초저녁 잠이 없는 사람인데 그동안 일이 많았으니 피곤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을 보낸 사람은 남편의 대학교 후배인데 같은 학교로 발령받은 후 가족끼리도 함께 식사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카톡인데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카톡으로 오빠라고 부르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인 척 오늘 고생 많았다고 카톡을 보냈죠. 그러자 언니는 뭐해? 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와이프는 마트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통화는 곤란하다고 했더니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찾던 그년이 인연이구나. 저는 그 여자에게 나도 보고 싶다고 카톡을 했고 곧 그 여자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여자는 교태 섞인 소리를 내며 오빠한테 안겨서 자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끝나시 같은 잠옷을 입은 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둘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더군요. 저는 다른 사진도 보고 싶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에게서 동영상이 왔습니다. 동영상에는 그 여자 혼자 알몸으로 가슴부터 온몸을 만지더니 자위하면서 남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는 유부녀가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기가 찼지만 차라리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나랑 관계하는 게 좋은지 그 여자의 남편하고 하는 게 좋은지 물었고 그녀는 당연히 오빠랑 하는 게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시간 낼 수 있냐고 빨리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차마 제가 사랑한다고 답할 수가 없어서 와이프가 왔다고 하고 카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과 카톡한 내용과 사진, 동영상을 모두 제 메일로 보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증거를 잡았는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절망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증거만 잡으면 바로 이혼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막상 증거를 잡고 나니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내년이면 고3이 될 큰 아이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3 딸. 주위에 보면 부모의 이혼 후에 방황하거나 탈선하는 아이들 이야기도 많고 한참 예민할 시기에 아이들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아이들은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부모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멍청하게 남편을 깨워 카톡을 보게 했습니다. 너무 확실한 증거 앞에 남편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고 순간의 실수였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근 신청해서 학교도 옮기겠다고 그런 마주칠 일도 없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부끄러운 아빠로 남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묵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주말에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의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걸고 한 약속이니 믿어보자며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정리는 한 건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순간 제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평화가 깨질 것 같아서 묻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속이 타 들어가는 느낌에 화장실에서 실컷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평화로운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평화가 유지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님께서 시간 날 때 내려와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혼자 가서 오래된 물건 좀 정리하고 아버님 산소도 다녀오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도착했다며 전화를 했고 저녁 때 전화해서는 치울 게 많아 시댁에서 자고 내일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본가에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에 집안일을 하며 잡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저는 작은아이를 시켜 아빠 식사는 잘하셨는지 할머니 댁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몇 분의 통화가 끝나고 아이는 아빠가 친구 만나러 나가셔서 할머니랑 통화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남편 돌아오는 시간보다 먼저 나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 타자마자 남편 핸드폰으로 그 여자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은 무슨 짓이냐며 당황했지만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벌써 도착했어?" 라는 말을 먼저 했고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2번 정도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모두 수신 거부를 했죠. 그리고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정리했어. 믿어줘.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만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변명하는 남편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믿은 제가 병신 같아서요. 정리는 한 건지 어떻게 됐는지 물어라도 볼 걸. 제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마음 졸이고 사는 동안 남편과 그 여자는 이별 여행을 다닐 만큼 속이 편했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아이들까지 얘기하며 그렇게 믿어달라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편에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알리든 그 여자의 가족에게 알리든 둘 중 하나는 할 거니까 선택하라고요. 내 아이들이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너와 법적으로 이혼을 시작할 거고 아이들 친권부터 양육권까지 유책 배우자인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내가 그 여자 가족들에게 공개한다면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끝까지 아이들에게 숨기고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그 여자 가족들에게 알릴 거라면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그 여자네 집으로 가라고 했죠? 남편은 한참이나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 운전해서 그 여자 집으로 갔고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그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밑에 도착했으니 집 호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랑 만나서 얘기하자며 금방 내려오겠다고 했죠.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 여자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데려가려고 했고 저는 동네 망신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한참을 실갱이하다 결국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당황한 그 여자의 남편에게 저는 할 얘기가 있다고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 모두 식탁에 앉았죠. 저는 제 메일함을 열어 남편과의 카톡 내용부터 사진, 동영상,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동영상은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꺼버리더군요.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 2사람은 같은 직장 동료 행세를 하며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기회를 줬지만 이별 여행 운운하며 다시 만났더군요. 고소하시려면 고소하시고 교육청에 신고하시려면 신고하세요. 상간남 상간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가정 지키며 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니 집에 도착할 쯤 돼서는 애들한테는 말 안 할 거지? 라고 물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막상 제 현실이 되니 아이들 생각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복수보다 제 아이들이 더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네요. 남편에게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재산 및 양육 친권을 포기하고 이혼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고요. 그 후에 그 여자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내달라고 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 여자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